아니 엄마, 내가 싫다고 그러는 거 억지로 결혼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이 엄마가 원래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가 튀어나온 것 같은 엄마가 돼버린 거야.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하얀 고무신을 쓱 양산 밑으로 쓱 집어넣는 거야. 안녕하세요. 올라써니의 써니예요. 오늘은 박영재 작가님의 검정고무신이라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나오는 한 여자가 있어요. 아버지가 그 여자한테 말을 하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고 어떤 남자랑 결혼을 시키려고 그래요. 그 이유는 사람은 책을 읽어야 한다. 자고로 양반집에선 책 읽는 소리가 나야 되는 거야. 왜 너희들은 공부를 그렇게 하나니? 그러면서 항상 책에 대해서 강조하던 아버지였는데 이 여자랑 결혼시키고 싶은 청년이 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야. 책을 항상 가까이 하는 사람이고, 그런데 책만 좋아하는 게 아니라 심리길을 열심히 걸어가지고 담벼락에서 이렇게 하고 그 여자를 한번 보고는 또 심리길을 걸어가. 책을 이렇게 끼고. 그러는 사람이니까 책을 좋아하는데 그렇게 또 자기 딸을 예뻐라 하기까지 하니까 이 청년이 너무 마음에 들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이 결혼을 시켜. 이 여자는 사실 결혼하고 싶은 마음보다 배우가 되고 싶었어. 그래서 옛날에는 배우가 된다는 거는 정말 집에서, 특히 양반집에서 상상을 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일제시대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배우가 될 수 있겠어? 말도 안 되는 일이지. 그래서 자기의 꿈을 접었어야 했고 그렇게 결혼을 했어요. 이 여자가 결혼을 했는데 이 남자가 그렇게 심리를 달려와가지고 잠깐 보는 것도 좋았던 남편이 결혼을 하고 나서는 갑자기 독립운동을 한다고 그러면서 눈만 뜨면은 독립운동하러 나가서 안 들어오는 거야. 그리고는 어쩌다 한 번씩 들어와가지고 애를 하나씩 만들어 놓고 또 나가. 그리고는 또 언제 들어올지 몰라. 그냥 계속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자는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겠어. 그렇게 엄마가 되었어요. 위로 아들을 낳고 그다음에 밑으로 딸을 낳았어. 그렇게 엄마가 된 이 여자는 항상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는 게 삶이었어요. 그렇게 애만 만들어 놓고 가버리고 이러는 사위가 너무 마음에 안 들었던 친정엄마는 집에 와가지고 야, 도대체 니네 남편은 왜 그런다지? 이러면서 확 뭐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딸이 뭐라 그래? 아니 엄마, 내가 싫다고 그러는 거 억지로 결혼시켜놓고 왜 이제 와서 나한테 그래? 내 잘못이야? 그 사람이 독립운동하러 간다는데 뭐라 그래 그럼? 이러고 같이 싸우는 게 일상생활이 되었어. 물론 이 여자도 남편이 너무 그리웠죠. 거기다가 아이를 낳고 아이를 혼자서 육아하면서 남편이 있었으면 하고 생각했겠지. 그리고는 안 돌아오는 것도 아니야. 가끔 들어가면 또 밑으로 딸도 하나 낳게 애도 만들어 놓고 또 갔어. 이 엄마는 그리움에 지쳐 있었어요. 하루는 그 딸이 어린 꼬마가 되었는데 동네 언니하고 같이 활동사진을 보러 갔어. 옛날에는 영화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필름이 돌아가는 영상이 나오는 활동사진이라고 그랬는데 그 활동사진에 유관순 누나가 나오는 활동사진이었대. 근데 그걸 보면서 막 울었다고 동네 언니가 이 아이는 정말 어린 것이 이런 걸 보면서 울 줄도 알아요 이러면서 얘기를 한 거야. 엄마가 독립이 밥 먹여주냐?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콩을 막 이렇게 고르면서 쳐다보지도 않아. 그 애들 쪽으로는 독립이 그래서 밥 먹여주냐? 독립 같은 거 신경도 쓰지 마라. 그러면서 콩을 계속 골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네 아버지는 이제 없는 걸로 생각해라. 네 아버지는 그냥 없이 사는 거야. 아버지 없다고 생각해. 이렇게 하면서 콩을 고르는데 그 콩은 바로 언제 올지 모르는 아버지를 위해서 준비하는 콩이었어요. 엄마한테 독립은 정말 화나고 속상하고 외롭게 만드는 거기도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이기도 했던 거야. 너무 그리웠어. 엄마가 결단을 해. 함경도 쪽으로. 그 아버지가 독립운동 하는데 최대한 가까이로 가야겠다. 그래가지고 그
젊은 나이지. 물론 두 아이의 엄마지만 이 여자도 너무 젊은 나이였어. 이 어린 엄마는 짐을 싸기 시작을 해요. 짐을 막 싸가지고 정말 짐을 더 들을 수도 없이 이리저리 이고지고 아이들도 옆에 끼고 그렇게 먼 곳으로 남편이 가까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 가가지고 가끔씩이라도 들어올 수 있게, 가끔씩이라도 남편이 집에 올 수 있게끔 그 먼 곳까지 가요. 그곳에서 정말 잘 알지도 못하는 동네였고, 또 그쪽, 북쪽은 너무 춥잖아. 그 추운 곳에서 이 딸아이는 생각해. 너무 추워서 밖에 나가서 놀고 싶지도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그럴 정도로 춥고, 아무도 없고,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 남편을 기다리면서, 그렇지만 남편이 가까이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이 엄마는 너무 좋았어. 그래서 여기서 살았어요. 그랬는데, 하루는 그 아버지의 친구가, 동료가 비가 오는 어느 날 문을 두들긴 거야. 문을 이렇게 열어줬더니 그 친구가 돌아와서 인사를 해. 엄마가 오셨어요 이러면서 방석을 이렇게 내드렸더니 그 방석도 이렇게 마다하면서 저기 죄송합니다. 그 사람이 전투에서 열심히 싸우다 죽었어요. 라고 하는 거야. 이 어린 엄마는 무너졌어. 그 남편 하나 자주 보겠다고 그 먼 곳으로, 추운 곳으로, 친정 식구 하나 없이, 친인척 아무도 없이, 친구도 없이, 아이들만 데리고 그곳으로 떠나서 거기서 자리를 잡았는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야. 하늘이 너무 노랬어. 그리고 너무 슬펐어요. 그 딸이 봤을 때 엄마는 항상 어두운 얼굴이었지만 그날의 엄마의 얼굴이 제일 어두웠던 거야. 하지만 이 엄마는 그렇게 주저앉을 수가 없었죠. 이제 남편도 없어. 혼자서 이 두 아이를 잘 키워야 되는 엄마가 된 거야. 이제 진짜 엄마가 된 거야. 살아야 해. 다시 짐을 싸요. 그리고 원래 살던 곳으로 돌아와. 그리고 친정 식구들한테 나는 고무신 가게를 하겠다고 그래. 신발 가게를. 신발 가게를 하겠다는 거를 보고 옆에 사람들이 다 말리는 거야. 친정아버지는 야 신발 가게가 무슨 소리냐 막 옆에 친정엄마도 네 나이가 몇 살이고 이제 아직 젊고 그런데 너 이렇게 혼자서 살 거야? 차라리 재혼을 해라 막 이러면서 다들 말리는 거야. 신발 가게가 그게 여자가 하기에 너무 쉬운 일이 아니야. 얼마나 힘들 텐데 그걸 하니. 아버지는 얘기해. 차라리 네 동생이 하던 서점을 물려받아서 해라. 그거라면 그래도 괜찮겠다. 웬 신발 가게니? 너무 폼나지 않잖아. 이 아버지같이 정말 양반이라는 거에 그리고 자기 집안에 그리고 정말 자기 얼굴을 생각하는 그런 사람한테는 내 딸이 신발 가게를 한다는 거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지 마. 이러면서 옆에 사람들이 다 말렸지.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어머니는 툭하면은 그 친정엄마는 쫓아와서 너 언제까지 혼자 살 거야? 지금이야 좋겠지. 나중에 나이 들면 자식들이 뭐 지금 같을 줄 알아? 자식들이 언제 너 뒤치다거리 해준다디? 막 그러면서 화를 내는 거야. 그 어머니는 글쎄 남편이 있어서 좋은가? 모르겠어요. 왜들 그렇게 재혼을 하라고 그러는지. 그런데 이 어린 엄마는 얘기해요. 아주 당차게. 아니요, 난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올바른 사람이라면 결혼에 한 번 실패하고 애 딸린 과부한테 누가 결혼하겠어요? 그렇지 않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면 분명히 흠이 있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 사연 있는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어떤 가정을 어떻게 힘들게 겪은 거 나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냥 아이들의 엄마로 살 거예요. 옆에선 난리지. 젊은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 재혼을 해야 된다. 마치 재혼을 안 하면 하늘이라도 무너질 것 같이 사람들은 얘기해.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재혼하면 그 시절에 뭐 또 다른 누군가의 아내가 돼서 누군가의 그 시집을 위해서
거의 노예같이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자식들은 돌볼 수도 없을 텐데 나는 정말 화가 났어요. 이 얘기 들으면서 뭐 책에서는 그 시절에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런 말을 하겠지만 난 재혼을 안 한다는 게 맞긴 맞아. 하여튼 이 어린 엄마는 당차게 나 같은 생각을 했는지 재혼을 안 하고 신발 가게를 차렸어. 이 친정엄마가 와가지고 막 그러고 싸우고 가면 물론 이 어린 엄마도 마음이 안 좋았지. 마음이 안 좋아서 자꾸 달을 보고 한숨을 쉬고 그랬어. 그러면은 이 어린 딸은 너무 뭔지 모르는 두려움에 쌓이는 거야. 너무 두려워가지고 밤에 오줌을 싸. 자꾸 오줌을 싸는 거야. 그러면 엄마가 혼내지도 않아. 혼내지도 않고 이렇게 딱 끼고 옷을 갈아입히면서 우리 딸 몇 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딸이 나이를 많이 부풀려서 22살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이 엄마가 웃어요. 그리고는 딸이 물어봐. 엄마는 몇 살? 그러면 이 엄마는 혀 짧은 소리로 나 12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렇게 모녀는 장난을 치면서 너무 즐거웠어. 엄마는 그렇게 아이와 함께 웃으면서 남편이 없지만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계속 그렇게 살 수는 없었지. 신발 가게를 드디어 차렸어. 모두의 우려와는 달리 완전 대박이 터진 거야. 완전 대박 터져가지고 신발 가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리고 생각보다 신발을 뭐 막 만들어서 파는 게 아니라 어차피 다른 공장에서 받아다 파는 거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힘들지도 않았어. 그런데 돈이 벌리고 일이 잘 되니까 여기서 이 엄마가 원래 엄마가 아닌 다른 엄마가 튀어나온 것 같은 엄마가 돼버린 거야. 목소리는 막걸리 마시는 아저씨들처럼 걸걸해졌어. 아, 여기 돈 이거 더 내야 돼요! 막 이러면서 싸우기도 하고, 돈 끼어먹는 사람들한테 쫓아가가지고 돈을 받아내기도 하고, 이 엄마는 그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막 이러기만 하던 엄마가 갑자기 오징어를 쭉 찢어가지고 질겅질겅 이러면서 아무 데서나 막 씹어 먹기도 하고, 너무 다른 엄마가 나오는 거야. 아시죠? 생각나세요? 옛날에 TV 광고에 어떤 여자가 수박 한 덩이를 자기야 여보 이러면서 잘 못 들고 오는 광고 생각나세요? 수박 한 덩이를 잘 못 들고 낑낑거리면서 자기야 여보 막 이러고 들고 오는데 남편이 없이 아이만 있을 때는 유모차에 아이의 수박까지도 번쩍 들을 수 있는 그게 엄마잖아. 바로 그 엄마가 됐던 거예요. 그렇게 엄마는 정말 놀랍게 강한 엄마로 변모하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얘기해. 와, 니네 집 신발 가게니까 정말 좋은 신발을 신겠다. 하지만 그거는 어림없는 소리였어. 그 사람들은 우리 엄마한테는 그 딸이 생각해. 엄마한테는 딱 3가지의 신발이 있대. 하나는 하얀 고무신. 그거는 거의 장식용이야. 무슨 때, 무슨 일, 그런 때만 신는 용인데, 그나마도 그런 축제나 누구 결혼식이나 이런 거 아닐 때는 신을 일이 없어. 거의 장식용이야. 그리고 2번째는 그냥 평소에 신는 검정 고무신. 그리고 3번째는 물건 띠러 갈 때 신는 검정 고무신인데 남자 고무신. 그 남자 고무신을 신고 물건을 떼러 가야지 물건을 이만큼 지고 서로 물건을 그 시절에는 아직 기계가 많이 도입된 시절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요는 너무 많은데 물건을 제때제때 공급할 수가 없었거든. 그러니까 물건 받으려면 정말 그 남자들하고 기싸움을 하고 몸싸움을 해가면서 하나라도 더 가져다가 팔았어야 했거든요. 그런데 고무신이 벗겨지면 안 되니까 여자 거는 이렇게 얄쌍해가지고 잘 벗겨지잖아. 그러니까 코 없는 남자 고무신을 신고 다닌 거야. 그러면서 억척스럽게 물건을 해가지고 와. 다른 사람들은 물건이 없어서 못 팔기도 하는데 이 엄마는 그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물건이 떨어지기도 전에 먼저 공장으로 찾아가서 기다렸다 그 물건을 얼른 가지고 오는 억척스러운 엄마였거든. 그래서 물건을 하러 갈 때는 이 딸하고 아들한테 가게를 보라고 얘기를 해. 그리고는 물건을 하러 가는 거야. 그러면은 이 딸하고 아들은 너무 좋은 거야. 왜냐하면 엄마가 그렇게 가시면
외상값 받아오라는 소리도 안 해. 또 혼나지도 않아. 그리고 무엇보다 좋았던 건 엄마가 없을 때 하얀 고무신이 팔리면 그거를 쓱싹 하고, 하얀 고무신이 검정 고무신보다 몇 배가 비쌌거든. 그러니까 그 돈을 쓱싹 하면은 그 앞에 간식 가게에서 모나카나 뭐 젤리나 옛날에 사탕이나 이런 약과나 이런 간식거리를 많이 사 먹을 수 있었던 거야. 그거 하얀 고무신 하나 팔면 정말 간식을 사 먹어도 계속 돈이 남았어. 와, 너무 좋았지. 그러니까 엄마만 가면 오빠하고 둘이서 눈이 딱 맞춰서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래서 엄마가 가는 동안에 희한하게 엄마가 있는 동안에 흰 고무신이 잘 안 팔리는데 엄마만 없으면 꼭 아이들만 흰 고무신이 꼭 팔리는 거예요. 그러면 흰 고무신을 팔리면 얼른 그걸 가져가서 간식을 많이 잔뜩 사. 먹고 싶은 걸 다 골라도 간식이 돈이 남아가지고 그 돈을 막 방에다가 숨기고 그래. 엄마가 오기 전에 다 숨겨놔야 되니까. 그래서 숨겨놓고 있다 보면은 엄마가 진짜 머리가 없는 사람 같아. 물건을 이만큼을 이고 오는데 이 무게가 옛날에 그 생고무로 만들었으니까 무게가 얼마나 무거웠겠어, 고무신이. 그거를 잔뜩 이고 오니까 이게 얼굴 이만큼을 다 가려가지고 거의 눈도 잘 안 보일 정도로 얼굴이 없는 사람처럼 물건이 이만큼의 몸은 요만한 엄마가 들어오는 거야. 그러면 그 모습이 얼굴이 없는 엄마 같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잠깐은 불쌍하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그건 금방 없어져. 숨겨놓은 돈을 간식을 걸릴까봐 막 전전긍긍하면서 표정이 이렇게 하면서 엄마 오셨어요?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엄마는 막 화를 내. 이것들아, 엄마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힘들게 무거운 걸 가져오는데 어쩜 받지도 않니? 아유, 인정머리 없는 것들아, 막 이러면서 자기네가 들키지 않아. 그래서 들키지 않는 거에 대해서 막 희열을 느껴. 그런데 어린애들의 거짓말이 얼마나 가겠어요. 특히 그 하얀 고무신을 사가지고 갔다가 꼭 밖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언제 사가셨죠? 근데 하얀 고무신은 워낙 잘 안 팔리는 거기 때문에 엄마가 다 기억하고 있거든. 그러면 그 손님이 얘기해. 아이들이 있을 때 샀어요. 네, 그래요? 네, 그럼 어떤 걸로 바꿔드릴까요? 그래서 아무렇지도 않게 고무신을 바꿔주고 그렇게 해. 혼내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그리고는 다 손님을 보내고 집에 오면 난리가 나는 거야. 정말 옛날에 그 호랑이를 때려잡는 남이 장군은 아무것도 아니야. 더 무서워. 완전 장군보다, 호랑이보다 이 엄마가 더 무서워. 이것들아! 니네들! 내가 이렇게 니네들을 키워서 뭐 하겠니? 어차피 이렇게 도둑으로 키울 거. 애비 없는 자식이란 말만 들을 거고. 야, 차라리 같이 죽자, 같이 죽어. 옛날 엄마들은 왜 이렇게 같이 죽자는 소리를 잘했지? 그러면서 같이 죽자, 같이 죽어. 막 때리고, 혼내고, 울고, 물고, 막 내가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레파토리가 있어. 내가 청산가부가 되어서 니네들을 이렇게 키웠는데 막 이러면서 레파토리가 쭉 나와요. 그러면서 막 울부짖는 엄마를 보면서 이 딸은 미안해요 엄마, 다시는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이러면서 너무 정말 미안해해. 그러면 이제 다시는 안 그러겠다 그러고 그 상황은 모면을 하지. 그리고는 그때 상황에선 이제 안 그래야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멍이 다 가시기 전에 사실은 간식 생기는 거에 기대가 돼가지고 오빠랑 모의를 하는 거야. 어떡하지 오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거를 잘 빼돌려가지고 간식을 사 먹을 수 있을까? 모의를 해. 그리고 둘이서 계획을 세워. 이거 같이 했다 그러니까 둘이 한꺼번에 혼나서 안 되겠어. 한 번은 오빠가 했다고 그래서 오빠가 혼자 매 맞고, 한 번은 내가 했다고 해서 나 혼자 매 맞고, 이게 훨씬 낫잖아. 이거 가성비가 너무 안 좋아. 둘이 같이 매 맞고 이거 안 좋잖아. 어때? 그게 좋겠다. 둘이서 막 키득거리면서 그래 우리 한 번씩 매 맞고 그렇게 하면은 두 번은 먹을 수 있잖아. 그러면서 계획을 세워요. 그러면 또 엄마가 그거 알고 내가 청산가부로 해서 그래서 엄마를 막 흉내내면서 막 깔깔거리고 웃어. 이렇게 철이 없는 아이들이었어. 장사가 제일 잘 되는 날은 아무래도 장날이겠죠. 장날이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얘기를 해. 야,
장날에 사람이 많아서 눈 뜨고도 코 베어간다. 누가 혹시 뭐 훔쳐가는지 않는지 잘 보고 있어야 돼. 그래. 그러니까 그 딸은 이제 아직 조그만 아이였으니 키가 작으니까 아주 그런 거를 이렇게 관찰하기에 제일 최적화되어 있는 순치 사이즈였어. 그래가지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어떤 양산을 쓰고 옷을 되게 곱게 입은 여자가 이렇게 들어와서 양산을 이렇게 접더니 사람들 많은 데서 이렇게 물건을 보는 척 하다가 하얀 고무신을 쓱 양산 밑으로 쓱 집어넣는 거야. 그 딸이 잡았어. 엄마가 그 여자를 끌고 안채로 들어가서 막 때리면서 차라리 이년아 차라리 은행을 털지 어린 새끼들하고 살겠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내 거를 훔치냐 이러면서 울부짖지. 그걸 보면서 이 딸은 처음으로 자기가 엄마 거 그리고 자기네 물건을 도둑질한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껴요. 자기가 도둑이었다가 이제 도둑을 잡는 사람이 되어 보니까 자기 잘못이 얼마나 잘못이었는지 알 것 같은 거야. 아, 도둑질을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하지만 그때뿐이었겠죠. 그렇게 시간을 가서 돈을 엄청 많이 벌었어. 돈을 벌었는데 사람들은 야 니네들 돈방석에 앉아서 좋겠다 그러기도 하고 와 이제는 뭐 부자가 많이 부자 돼가지고 이제는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하고 했지만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어요. 어느 날 아이들을 불렀어. 내가 니네들한테 가르친 거라고는 장사하는 거하고 도둑질하는 거밖에는 가르친 게 없는 것 같다.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고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서 공부를 시키라고 그랬는데 내가 니네들을 너무 잘못 키웠다. 엄마가 아무리 혼내켜도 이 도벽이 없어지질 않으니까 엄마는 이 많은 돈을 버는 돈벌이와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이 안락한 삶과 그리고 자기가 이 사업적으로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이었는데 그 삶까지도 다 버리기로 해. 서울로 가자. 이제부터 니네들 공부를 하자. 그래서 짐을 다시 또 싸요. 첫 번째는 남편을 위해서 짐을 쌌죠. 두 번째는 아이들과 살아남기 위해서 짐을 쌌고 이제 세 번째 아이들을 잘 키우기 위해서 다시 짐을 싸. 그리고는 서울로 가. 이 딸은 생각해. 처음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 그 번쩍거리던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대. 얼마나 그때 시절에는 서울과 시골의 차이는 굉장했거든. 걔가 볼 땐 번쩍번쩍한 거야. 너무너무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이 엄마는 너무나 능숙해 보이는 모습으로 짐을 탁 들고 택시 아저씨하고 흥정을 막 해가지고 어느 집으로 갔어요. 알고 보니까 이 엄마는 그동안에 서울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집을 알아보고 계약을 해놨던 거야. 어느 날 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 소원은 뭐야? 라고 물어봤었거든요. 그랬을 때 엄마가 얘기해. 나는 파도 심고 상추도 심고 호박도 심고 가지도 심을 수 있는 조그만 텃밭을 이끌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에서 살고 싶어. 그런 집에서 내 새끼들 음식 만들어 놓고 학교 갔다 오면 내 새끼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 만들어서 먹이는 게 그게 엄마가 하고 싶은 거야 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그걸 할 수 있는 집은 작지만 마당이 있어서 엄마가 그동안 하고 싶었던 걸 할 수 있는 그런 집을 계약해 놓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서의 생활을 하게 되죠. 그렇게 엄마는 또 한 번 모든 걸 다 버리고 희생하고 아이들을 위한 삶을 살아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이 딸이 어느 정도 컸어. 이제 장사를 하지 않으니까 돈을 아껴야 한다고 엄마는 굉장히 아끼며 살았지. 그랬는데 어느 날 딸의 손을 잡고 신발점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죽으로 된 이쁜 구두를 이렇게 놓고 신어봐라 그러는 거야. 이 딸은 처음엔 좋았어. 그래서 신어보려고 그러는데 엄마는 신어보라 그러고는 또 다른 구두를 고르려고 등을 이렇게 또 돌려서 다른 구두를 이렇게 고르고 있는데
엄마의 뒷모습에 엄마의 신발이 보이는 거야. 검정 고무신이 뒤축이 그 생 고무가 찢어졌어. 얼마나 오랫동안 신었으면 고무 이렇게 찢어진 뒤축이 보였던 거야. 이 딸은 차마 자기 구두를 고를 수가 없었어요. 엄마가 리본이 달린 예쁜 구두를 가져와서 자 그럼 이걸 신어보렴. 이 딸이 다 마음에 안 든다고 했어. 네, 엄마가 너보다 신발을 잘 골라. 이거 신어봐. 그러는데도 이 모든 이쁜 구두와 엄마가 신고 있는 그 낡고 떨어진 검정 고무신이 겹쳐 보여서 도저히 이 딸은 신발을 고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나왔어. 나왔더니 이 엄마가 얘기해. 야, 신발은 그냥 사서 내가 신으면서 길들여지는 거야. 그렇게 되면 좋은 신발이 되는 거야. 이제 너도 다 컸고 조금 있으면 시집도 가야 되니까 좋은 신발만 신어야 돼. 엄마는 세상에 어느 엄마도 자기가 살았던 삶을 딸이 살기를 원하지 않을 거예요. 이 엄마도 그래. 자기가 살았던 삶을 딸이 살지 않았길 바래요. 그래서 예쁜 신발만 신고 좋은 곳만 갔으면 좋겠던 거지. 그래서 이 딸한테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이 딸한테는 좋은 신발을 사주고 싶었어. 그럴 때 이 딸이 엄마 손을 잡고 얘기해. 엄마, 여태까지 엄마가 장사하지 않고 우리를 돌봐준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 대신 내가 재밌는 얘기 해줄까요? 옛날에 당나라 현종 때 양귀비 신발이 그 세상에서 제일 값나가는 신발이었대요. 특히 양귀비가 신었던 신발이. 근데 양귀비가 죽고 어느 할머니가 양귀비 신발 한 짝을 주웠대. 그 신발을 가져와서 양귀비 신발이라고 했더니 사람들이 한 번만 보여달라고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 그래서 10전을 받고 신발을 보여줬대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한 번만 만지게 해달라고 했어. 50전을 받고 만지게 해줬어.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와서 한 번만 신어보게 해달라고 그랬어. 그래서 한 번만 신어보는데 100전을 받았어. 그런데도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면서 그 신발을 보기도 하고 만져보기도 하고 신어보기도 했던 거야. 그 신발 때문이었을까요? 그 양귀비라는 사람 때문이었겠죠. 그 사람이 신었던 신발은 뭐가 다를까 하는 그 생각에 그 얘기를 하면서 아마 엄마의 검정 고무신이 그렇게 될 거예요. 이 딸한테는 그 양귀비의 신발보다 엄마의 그 다 낡아 빠지고 떨어져 버린 그 검정 고무신이 더 귀했던 거야. 이제 시간이 흘러서 엄마는 이 세상에 없어요. 돌아가셨어. 그 딸이 지나가다가 요즘엔 잘 보이지도 않는 하얀 고무신을 발견해. 너무 반가워서 하얀 고무신을 사서 비닐에 담아준 거를 이렇게 안아요. 그리고 엄마 생각을 해. 자기들을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모든 걸 희생했고 자식들만 바라보며 살았던 그 엄마를 생각하면서 그 고무신 위로 눈물이 뚝뚝뚝뚝 떨어지면서 이 이야기는 끝이 나요. 그런 것 같아. 자식들은 엄마의 희생을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엄마의 눈물을 깔고 성장하는 것 같아요. 우리 엄마들이 그랬고 우리가 또 그 엄마가 되어줘야겠죠. 그렇게 엄마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살아간답니다. 우리 엄마 생각도 나고 또 나도 우리 자녀한테, 내 딸한테, 내 아들한테 그런 엄마가 되고 싶어요. 선이었습니다.